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황금률이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굉장히 단순한 원칙이고 또 맞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에 테마상가 경매건인데요. 내가 10억짜리를 1억에 사면 거의 10%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 선택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테마상가 경매가 어떤 상황이고 이게 왜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심 있다면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테마상가 들어보셨죠? 오늘의 주제니까 이걸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종의 집합상가입니다. 집합상가. 그런데 특정 업종이 집중된, 그죠? 특정 업종이 집중된 집합상가. 특정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류, 또 주얼리, 전자상가, 또 한약. 네, 조금 아신 분들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까요? 이런 거 어디서 봤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특정 업종이 집중된 상가를 테마상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테마상가들은요, 좀 특징이 일반적으로 평수가 작습니다. 전용 6에서 3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2평에서 한 8평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크기가 일반적인데요. 이런 테마상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강변, 테크노마트, 또 동대문의 밀레오레. 여기는 전자제품, 여기는 의류. 이렇게 하나의 업종이 집중된 상가를 테마상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테마상가들이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자, 그런데 시대가 변화가면서 지금 이 거위들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의 단골 손님이 되었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4년 4월 뉴스 기사입니다. 1억 5천짜리 매물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헐값에 경매시장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서울 일대 집합상가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유차를 거듭해 10%에 불과한 가격으로 매각된 사례도 나왔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동대문 의료 쇼핑몰 같은 테마형 집합상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요가 줄어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상권이 저물면서 임대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종로에 있는 상가 13차례 유찰된 결과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팔렸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테마상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요, 상권의 쇠퇴. 왜?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 증가. 지금 당일 배송이 되잖아요. 새벽 배송이 되잖아요. 이제 소비자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싸게. 그러니 누가 오프라인에서 사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 약화. 네. 자, 오프라인 매장은요, 인건비도 들어가죠. 임대료도 나가요. 또 영업시간도 24시간 못 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하고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점점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중심으로 이 온라인 쇼핑은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저도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쇼핑의 90% 정도를요, 온라인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상권의 쇠퇴, 그 원인은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테마상가의 매장 방문객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은 20대, 30대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 어디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게 그때 위험했잖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배워서 온라인 구매를 시작했고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 시장 돌아다녀도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 침체. 네, 지금 자영업자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오프라인 상권이 죽어가면서 이런 테마 상가들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찰의 연속입니다. 자, 우리 경매시장에서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낮아지죠. 보통 1회 유찰 시 약 한 20% 정도 하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유찰은요,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켜서 투자자들은 점점 관심이 멀어지게 되죠. 자, 이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됩니다. 입찰가 하락으로서 가격이 떨어지죠. 또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유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까 뉴스에서 보셨듯이 막 9회 10회 유찰이 돼서 원래 가격의 10% 정도의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10억짜리를 1억에 낙찰을 받으면 성공한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덫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업종 제한의 덫입니다. 자, 테마상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 요소가 바로 이 업종 제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업종 제한이 동일 상권 내에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또 기존 업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 우리 시대도 바뀌고 또 트렌드도 바뀌게 되는데 업종을 새로운 걸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분양 계약 당시에 명시적으로 업종 제한을 약정한 경우 또 관리단 규약으로 업종 제한을 정한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분양 당시 업종 제한을 한 경우 또 관리단에 의해서 업종 제한을 만든 경우, 자,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업종 변경을 위해서는요, 상가 관리단의 동의가 필요해요.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구분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또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누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업종 제한의 덫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내지만 상가도 관리비를 내요. 근데 이런 테마 상가의 관리비가 적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경매가가 200만 원인데 관리비는 6천만 원. 네. 이런 관리비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 테마 상가가 좀 작다고 했잖아요. 한 9제곱미터? 그러면 한 2.7평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되면 상가 관리비가 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주차비 별도거든요. 그러면 관리비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건 사실 시간 문제예요. 이게 이제 큰 리스크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실에 따른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저기 공실이 생기면 여기 남아있는 점주들이 그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지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또 숨겨진 비용. 네. 우리 이제 경매 참여 시 연체된 관리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낙찰 받게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내가 이거 낙찰 받아서 내가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여기 상권 자체가 또 침체되어 있고 공실도 주변에 많고 또 업종 제한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임차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들어온다고 해도 굉장히 싼 금액의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싼 금액이라 또 들어오면 다행인데 거의 공실 상태로 있는 게 현실이죠. 모든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또 잘만 하면 기회가 있어요. 모든 게 위험 속에 기회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만 하면 여기서도 진주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구로구의 테크노 상가 전용 105제곱미터 감정가가 15억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43%인 6억 6,500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2014년부터 월세 600만 원에 커피숍이 들어와 있어요. 장기 임차 중이라는 거죠.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장사가 되니까 이렇게 10년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내가 6억 6,500에 낙찰받아서 월세 600만 원을 받으면 임대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한 12% 정도 되죠.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고르시면 괜찮긴 합니다. 자, 테마상가. 전문가들은 여기서 기회를 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리스크가 커요. 이미 크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상가 만약에 내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업종 제한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이거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상세하게 업종 제한이 어떻게 있는지 그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리비. 이거 1년, 2년 누적돼서 연체가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비뿐만 아니라 지금 연체된 관리비가 총 얼마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상권 분석. 네, 내가 장사할 건 아니지만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가 될 것인지
또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은 어떤지 이 상권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임차인 현황.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계약 조건이 있을 거예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래서 내가 이걸 낙찰 받았을 때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내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꼭 사전에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복습 차원에서 Q&A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상가 경매 최소 투자 금액은, 네, 이제 경매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1,000만 원 미만에도 네,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관리비, 기타 비용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업종 제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그렇지만 쉽지 않다. 아니,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관리단 규약도 변경해야 되고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관리비 연체 이거 꼭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죠? 네, 경매 공고문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관리사무소 방문하셔서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잘 돼서 오신 분은 10명 중에 한두 명, 나머지 8, 9분은 뭔가 잘못된 투자로 힘들어 하신 분들이 8, 9명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잖아요. 매달 생활비가. 그렇다 보니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걸 찾게 되는데 이제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이겠지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잘 믿어요.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또 한다고 하면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시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지 말지, 또 이것을 내가 했을 때 어떤 장점과 또 단점과 내가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